네, 본계 200제 171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 직원의 12월분 급여를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월급 주는 분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월급 주면은 차배는 뭐다?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무조건 발생하죠. 총액을 적으세요. 얼마? 1000만원입니다. 근데 다 주는 게 아니고 떼고 주는 거니까 떼는 거는 대변에 예수금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죠. 얼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제액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950만원만큼만 지급을 했는데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였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나간다 950만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72번입니다. 일시 보유 목적이라는 얘기는 단기 매매가 목적이라는 얘기죠. 취득한 시장성이 있는 세정의 주식 100주, 장부가는 160입니다. 자, 아무튼 이 주식 100주 160만원치를 주당 15,000원에 전부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습니다. 단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식은요, 매입할 때도 수수료가 들어가지만 처분할 때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개할 건데요. 우선 주식을 팔았죠. 팔았으니까 나간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나갈 거예요. 일시 보유 목적이고 시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그쵸? 얼마? 얘는 그대로 장부가액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돈은 어디로 들어오죠?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요. 얼마? 150이 들어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100주를 한 장당 15,000원에 팔았으니까 곱하면은 150만원이 들어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160만원짜리를 150에 팔았으니까 10만원만큼만 손해보았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수료 5만원만큼을 현금으로 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수수료 5만원만큼은 어떻게 분개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이 수수료 5만원만큼은 절대로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는 내가 팔았던 금액이 150이잖아요. 여기에서 차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수수료 5만원만큼을 현금으로 주었으니까 대변에 현금 5만원 나가죠. 그쵸? 그럼 우리는 이래 보는 거예요. 150만원에 팔았지만 5만원 나갔으니까 결국 얼마? 145만원에 팔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주식은 145만원에 판 겁니다. 그래서 필기하세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 시에 발생한 비용은 비용으로 분개하는 게 아니고 처분한 가액에서 무조건 뭐한다? 차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15만원이 손실이 되겠죠? 왜? 160만원짜리를 145만원에 팔았으니까. 그렇죠? 15만원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걔를 차변에 비용 발생,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즉 150만원에서 수수료 비용 5만원 빼고 145만원에 처분하였다고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개할 때는 순서를 매기시면 좋아요. 첫 번째 뭐다? 단기 매매 증권 나갔죠. 1번. 그 다음에 돈 들어온다. 2번. 그래서 원래 손실은 얼마? 10만원인 줄 알았는데 3번 뭐가? 수수료가 현금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실이 불어난 거죠. 얼마로? 15만원으로. 그쵸? 그래서 이 15만원이 마지막 라스트 4번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비용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할 때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73번입니다.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 원가 150이고요. 시가는 200인데 시가라고 하면은 일단 원가에서 이익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 제품을 경기도에다가 기부하였습니다. 자, 기부하였으니까 차변에 뭐 비용 발생, 기부금이 발생하겠죠. 얼마일까요? 당연히 원가 150이죠. 기부하는데 여러분들 이익을 얹어가지고 시가로 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경우에는 원가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변에 제품이 사라지죠? 자산의 감소 150. 제품 매출 아니에요. 자, 우리가 판 게 아니고 기부한 거기 때문에 제품 150이죠. 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전산에다가 입력할 때는요, 적용안에 몇 번? 8번 타개정 대책 쓴다는 거 알고 있죠? 타개정 대책이 뭡니까? 제품, 원재료, 상품과 같은 재고 자산을 생산이나 판매 용도로 쓰이지 않고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즉 뭐 기부한다거나 또는 뭐 광고한다거나 뭐 접대한다거나 이런
영업과 관계가 없는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요, 반드시 조별안에 8번 타계정 대책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174번입니다. 가수금 1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신흥에 대한 제품 매출의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신흥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수금은 뭔지도 모르고 받았던 돈이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분계를 이렇게 했겠죠. 차변에 현금 1000만원, 대변에 가수금 1000만원. 그쵸? 근데 이거 원인이 확인되었으니까 이제 가수금은 뭐다? 차변에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가수금 1000만원 사라집니다. 그럼 이 중에서 200은 신흥에 대한 제품 매출의 계약금이랍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받은 그 돈이 계약금 받은 거였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계약금 받으면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죠. 대변에 선수금 200이 되는 거죠. 선수금 거래처 달아야 됩니다. 누구? 신흥. 전산에서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00은요. 똑같은 신흥에다 어떻게 한다?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럼 얘는 외상 매출금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이 대변에 감소하겠죠. 물론 얘도 전산에서는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신흥 얼마? 80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175번입니다. 대전의 외상매입금 9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자, 발행일로부터 90일 만기는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갚았기 때문에 차변에 부채가 감소하죠. 외상매입금 90만원, 거래처는 대전입니다. 대변에 어음을 줬죠. 그러면 돈을 지급할 어음이니까 대변에 뭐다? 지급어음 90만원, 거래처는 대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76번 문제입니다. 회사는 동아기업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중 100만원을 동아기업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답니다. 갚지 마라 그 얘기죠. 그러면은 외상매입금을 안 갚아도 되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의 감소, 거래처는 동아기업 100만원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 대변에 어떻게 분개하죠? 채무 면제 이익으로 수익 발생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177번입니다. 베트남의 하남 기업에 수출하였던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자, 수출한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선적일 7월 1일이죠. 자, 아무튼 1000달러가 있는데요. 얘를 7월 14일 날에 수령한 후에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습니다. 7월 14일 날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고 7월 14일 환율은 달러당 12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는 당연히 회계 1급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도 쌤이 이거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시험만 치면 나옵니다. 무조건 시험 치기 전날에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7월 14일 날에 외상금 받았으니까 당연히 차변에는 보통예금 들어오겠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사라집니다. 그쵸? 거래처는 하남기업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금액만 구하면 되는데 금액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보통예금은 7월 14일 날에 들어왔으니까 7월 14일 날 환율인 달러당 1200원이랑 곱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1000달러 곱하기 1200원이니까 보통예금 얼마 들어온다? 120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어차피 7월 1일 과거에 이제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과거의 환율인 7월 1일 날의 환율을 보면 되는 거죠. 1100원. 그래서 1000달러 곱하기 1100원에서 110만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110만원만큼만 받으면 되는 건데 달러가 오르는 바람에 120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싸해요? 분위기 좋은 거죠. 이익이잖아. 그쵸? 이익이니까 대변에 뭐다? 수익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적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외환 차익이 되는 거죠. 얄수겠죠? 얼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번입니다.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올품의 주식 1000주 일주액면가 5,000원을 1000만원에 구입하고 매입 수수료 5만원을 포함하여 100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단기 시세차익이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러면 들어온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만원 맞죠? 근데 대변에 이제 돈 줘야 되겠죠? 얼마? 현금을 줬죠. 현금은 1005만원 나갑니다. 왜? 수수료 5만원 포함한 거죠. 그쵸? 그럼 이때 수수료는 뭘로 분개한다?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면 된다. 그리고 900번 때
영업의 비용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쯤 분개했으면 이 문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1번부터 했을 때 계속 나온 문제예요. 그쵸? 거의 뭐 시험만 치면 나오는 빈출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산을 구입할 때 비용들은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포함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그리고 이거 전산에서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900번대를 써야 되는데 은근히 800번대를 사용해 가지고 틀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계속 쌤이 영업의 비용을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공부를 안 하시면 어려운 거죠. 179번입니다. 전기의 동그라미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던 코코 상사의 외상유출금 400만원을 회수하여 싱싱은행의 당전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전기에 돈 떼어가지고 이미 포기하고, 그렇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를 했죠. 그래서 포기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코코 상사가 오더니 돈을 갚아주더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400을 일단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대변에 어떻게 분개하느냐? 대변에 무조건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대손은 여러분들 예상이 있고 실제가 있고 회수가 있죠. 그럼 회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전기에 떼인 걸 회수하게 되면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메꾸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당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코드는 외상유출금이니까 외상유출금 코드로 전산에 입력하면 되겠죠. 180번입니다. 개인 고혜림으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당월의 이자 비용 200만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 55만원 빼고 나머지의 금액 14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자를 주었죠. 비용 발생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 일단 전체 금액 200을 적어요. 근데 그냥 줍니까? 떼고 줍니까? 세금 떼고 준다고 했죠? 월급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득도 세금을 떼고 주게 되면요 무조건 대변에 잠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에다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분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55만원. 그러면 나머지 얼마? 145만원만큼만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였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145만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181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